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조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 쪽으로 의뢰가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이런 물건은 지금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접수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래하지 말라라고 지금 공지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세 사기를 뛰어넘는 신종 전세 사기이면서 굉장히 좀 악질적인 전세 사기라고 보여져요. 뭐 전세 사기라긴 그렇고 월세 사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희한테 들어온 의뢰 내용은 본인이 지금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 경매 낙찰 받은 거를 월세를 놔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뭐 크게 특별할 거 없는 내용인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경매 낙찰자인데 낙찰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등기에 하기 전에 월세를 바로 그냥 놓고 싶다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핏 그 전에 잠깐 들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까지만 들었었는데 이게 뭔가 싶어갖고 제가 그냥 그 의뢰를 받고 나서 따로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분들을 이용해서 더 악질적인 사기에 사기를 또 치는, 그리고 한 번의 사기로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또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거기에 낙찰 대금을 받아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사기의 대상은 일단 1차적으로 사기의 대상 자체가 굉장히 좀 악질적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 자체도 사기의 대상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짜리 세입자가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선순위 보증금을 갖고 있는 이 선순위 세입자를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낙찰자는. 그러다 보니까 경매 낙찰 대금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뭐 시세가 뭐 한 3억짜리 되는 집에 보증금 2억짜리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거의 뭐 선순위 채권에 거의 비슷한 금액의 경매 시세를 갖고 있는 집들을 노려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경매 낙찰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까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사례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낙찰 대금이 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선순위 채권을 낙찰자가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집의 시세는 예를 들어 한 2억 한 2천 정도인데 선순위 채권이 2억 정도 있으니까 경매 유찰되면서 떨어진 값 그것만 차액만 그냥 지불하고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예요. 정상적인 경매 절차인 거고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해요. 왜냐면 낙찰자가 선순위 채권이 있는 그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사기의 수법이 들어가요. 어떤 거냐면은 기존 선순위 채권이 있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아요. 낙찰자가. 원래는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돌려주지 않고 애초에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낙찰을 받는 명의 자체도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본인 법인은 현재 세금 체납과 임금 체불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날려버리면 너는 어차피 또 경매가 다음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엔 너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하니 내가 보증금 2억 중에서 한 5천이나 1억 정도 줄 테니까 너 나가. 그거라도 받고 나가. 의 수법이에요. 이걸 왜 당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시달린 만큼 엄청 시달렸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사기에 당한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임차인분들은 이미 당할 만큼 당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소액이라도 보장받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갈 수 있어요. 이분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선택이. 근데 이거를 애초에 목적 삼아서 이렇게 법인 명의, 부실 법인 명의로 매입을 해서 세입자에게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애초에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줄 의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라고 터졌던 것들도 실질적으로 법리 해석에서 보면은 기망행위와 반복된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 법인 명의자들은 애초에 이 목적을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기인 건데, 알아보니 정부에서도 지금 딱히 관련 법규에서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실 법인 명의일 경우에는 세금이 우선적으로 낙찰 대금에서 가져갈 수 있고, 또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선순위 채권보다 임금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먼저 주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내 돈이 기존까지는 그래도 경매 낙찰자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되겠지라는 진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내 보증금 전체가 공중분해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법인으로 매입을 한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악질적인 건데, 이게 관련 법안이라던가 조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당장에 손 쓸 방법은 없대요. 이거는 근데 지금 기존 임차인 분들한테 무작정적으로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넘기세요, 버티세요라고만 할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진짜로 법인을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고, 2차적으로 제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방법 때문이에요.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고 기존 세입자가 있기는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긴 하지만은 임차권 설정이라든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빠져나갔어. 그러면 공실인 상태잖아요. 이 집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월세를 놓아요.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도 이거예요. 월세를 놓아달라. 근데 보니까 경매 진행이 되어 있었고 임차권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집에 그 월세를 놓으려면은 선순위 임차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허락을 해줘서는 안 되고 허락을 해줄 이도 없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거부를 했는데,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임차인 몰래 다음 세입자를, 이런 법리적인 조금 문제가 하자가 있는 부분이니까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 원래 시세는 2,080짜리였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500에 한 60, 500에 50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를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당장에 살 집이 급하고 좀 저렴한 금액을 찾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낙찰 대금이 굉장히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는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 소액 500이든 1000이든 이걸 받아서 다른 똑같은 경우에 놓여있는 집을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월세 세입자를 또 들여, 또는 기존 세입자한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해. 이게 그러면은 무한증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창조경제처럼 무한증식으로 해서 기존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경매 건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사기의 목적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보증금 나가겠다고 했을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리가 없죠. 그만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더 받은 걸로 이미 다른 집들을 또 매입을 했으니까 그 보증금을 고스란히 갖고 있을 리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사기 행위로 피해자가 기존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이렇게 두 명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은 그래도 권리 분석상 선순위 채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지만은
나중에 들어온 후순위 월세 세입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이 다시 경매가 넘어가든 법인 해산이 되든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전체 날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 번의 행위로 두 명의 피해자가 굉장히 큰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중개사들이 이런 계약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임차인분들이 아무리 와서 뭐 매물을 저렴한 매물을 찾고 좀 당장에 본인의 상황이 급하니까 좀 좋은 물건 찾아달라, 싼 물건 찾아달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이거를 지금 확인하자마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권리관계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이런 경매 물건들 또는 임차인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계약들은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손님 의뢰를 받지도 말고 의뢰를 임차인들한테 소개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중개사분들도 똑같이 이런 걸 조금 널리 알려져서 숙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아무래도 업계에 오래 좀 있었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 다른 부동산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다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전파를 했고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런 영상들을 좀 유포시켜서 조금 이슈화시켜서 이런 수법에 걸려드는 새로운 임차인들 또는 악질적으로 이런 사기 행각을 하려는 임대인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모으는 행위예요. 정말로 너무나도 악질적인 행위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좀 싶은 정도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던가 또는 본인이 이런 거를 제안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서 조금 이슈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또 보고 물색을 해보겠지만은 혹시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저희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또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